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기사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While You Were Sleeping 놓쳤을지 모르는 5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2025년 8월 26일자 기사죠. 이게 전 세계 소식들 중에서 딱 5가지를 뽑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국제 외교부터 스포츠, 연예계까지 진짜 다양해요. 맞습니다. 워낙 소식들이 많으니까 놓치기 쉬운데 오늘 저희가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요. 좀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의미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만의 브리핑처럼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이재명 신임 대통령 백악관 방문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게 좀 방문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약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맞아요.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판이 이재명 대통령 전임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 의혹, 그 수사 관련해서 현 정부의 처리 방식에 대한 거였어요. 아, 그 탄핵 이후에 조기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제 막 취임해서 첫 미국 방문, 첫 정상회담이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다니. 그렇죠. 이게 참 동맹국 정상의 전임자 수사 문제를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딱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죠. 네, 엄청 이례적이죠. 특히 동맹국 내부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게 네,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 발언이 이미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역 문제 같은 걸로 좀 시험대에 오른 한미 동맹 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첫 단추를 잘 꿰고 싶었을 텐데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셈이네요. 그렇죠. 이런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열리는 거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짜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양국 동맹의 현주소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이번엔 중국 관련 발언인데 올해나 내년 초쯤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다고요? 네, 이것도 이제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다. 이걸 언급하면서 올해 중이나 아니면 그 직후 언젠가 중국에 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고요. 네, 그런 말도 덧붙였죠. 아니, 한국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중국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타이밍도 좀 흥미로운데요. 근데 동시에 또 중국에 관세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여지도 남겨뒀다고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관계 개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이게 뭐죠? 약간 당근과 채찍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압박 카드도 계속 쥐고 있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관계가 딱 그렇잖아요. 협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 경쟁하고 견제하고 딱 그 단면을 보여주는 발언 같네요. 맞아요. 경제 관계는 좀 잘 풀어보고 싶은데 잠재적인 무역 갈등 가능성도 버리진 않겠다. 이런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방중이 성사될지 또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 하나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막 그려지네요. 그렇죠. 자, 이번엔 중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네 영토 일부를 점령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주장인데요. 네, 시리아 외무부 발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군인 한 60명 정도가 시리아 국경 안에 있는 헤르몬산 근처 지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60명이요? 네. 그리고 현지 주민들 말을 인용해서 이 과정에서 시리아 사람 6명이 체포됐다는 내용도 있고요. 시리아 쪽에서는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다. 그리고 영내 안보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헤르몬산 인근이면 거기가 지리적으로 되게 민감한 곳 아닌가요? 맞아요.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이 딱 만나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이 레바논 국경 근처고 남부 시리아의 베이트 진이라는 곳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고지 근처라고 하니까. 아, 그런 곳에서 군사적 점령에 주민 체포까지 있었다면 이거 파장이 꽤 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게 이 시점이에요. 지금 양국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기사에 따르면 마침 미국 중재하에 시리아랑 이스라엘이 남부 시리아 분쟁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리아는 이 협상을 통해서 좀 안보 협정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더 넓은 정치적 대화로 가고 싶어 했는데 아니, 그럼 평화 협상 중에 오히려 이런 일이 터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참 협상 노력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중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인데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협상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걸로 영내 긴장이 어떻게 바뀔지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팬들, 특히 축구 팬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 선수 또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졌다고요? 네, 그 브라질 대표팀의 안첼로티 감독이 다음 주에 있을 월드컵 최종 예선 2경기, 칠레랑 볼리비아전인데 거기에 나설 23명 명단을 발표했어요. 근데 네이마르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 왜죠? 또 부상인가요? 네, 지난주에 소속팀 경기 뛰다가 다리 근육에 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가벼운 부상이라도 대표팀에서는 제외된 거군요. 기사 보니까 이번 일로 네이마르가 국대 경기에 못 뛴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아이고, 선수 본인은 진짜 힘들겠어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브라질 유니폼 입고 뛴 게 2023년 10월인데 그때 무릎 인대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까지 했었거든요. 그 뒤로 계속 좀 부상이 따라다니는 느낌이에요. 물론 브라질은 이미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은 확정지은 상태라서요. 이번 예선 2경기에 네이마르가 빠진다고 해도 팀 성적에 당장 큰 타격은 없을 수도 있긴 해요. 아, 그래도 팀 성적하고는 별개로 선수 개인한테는 계속되는 부상이 진짜 큰 부담일 텐데요. 특히 네이마르 정도 되는 선수면 국대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클 텐데 말이죠. 맞아요. 세계적인 선수들일수록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나 책임감이 남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부상 때문에 꾸준히 활약을 못하니까 선수 개인 커리어에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팬들도 너무 아쉽겠네요. 그 화려한 플레이를 대표팀 경기에서 못 본다는 게.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부상 회복이랑 복귀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예계랑 법조계가 좀 시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래미상도 받은 유명 뮤지션이죠. 릴 나스 X가 경찰관 폭행 같은 여러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고요? 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릴 나스X가 최근에 LA 거리에서 속옷 차림으로 배회를 하다가 신고받고 온 경찰관들한테 다가가서 폭행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총 4가지 중범죄 혐의라고 합니다. 속옷 차림으로요? 아니 그러다 경찰을 폭행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경찰은 약물 같은 걸 의심하는 건가요? 네, 경찰은 당시 그가 약물에 좀 영향을 받은 상태였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LA 법원 판사도 일단 보석금을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로 책정하고 그 익명의 마약 중독자 모임 있잖아요. NA라고 거기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법원에서도 약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정작 본인하고 변호인 쪽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이제 크리스티 오코너라는 사람인데 릴 아섹스는 불법 약물 안 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평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고 아주 이례적인 일탈의 행위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찰 추정이랑 변호인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유명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나 법적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또 소비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중 관계, 중동 분쟁, 또 스포츠 스타, 유명 뮤지션 이야기까지 정신없네요. 이 소식들을 쭉 놓고 보면 뭔가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나 시사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오늘 다룬 이야기들을 보면요. 몇 가지 좀 중요한 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국제사회의 긴장 그리고 불안정성 이게 여전히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미중 관계도 그렇고 시리아, 이스라엘도. 네, 동맹인 한미 사이에도 이렇게 민감한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미중 관계는 협력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계속 남아있고 또 시리아, 이스라엘 사례처럼 평화 노력을 하는 와중에도 언제든 무력 충돌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취약성도 봤잖아요. 이게 지금 국제 질서가 얼마나 좀 유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긴장 말고 다른 측면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한 축은 뭐랄까?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어떻게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또 해석되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이마르 선수의 반복되는 부상은 최고 레벨 운동선수가 겪는 어떤 신체적 한계, 또 심리적 압박감 이런 걸 보여주고 네. 네, 릴 라스엑스 사건은 또 유명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또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지 이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시적인 국제정치 문제부터 아주 미시적인 개인의 문제까지 되게 다양한 층의 사건들이 동시에 막 일어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본 소식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여러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께서도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큰 그림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들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여러 사례들 있잖아요. 동맹과의 관계 설정에서 보이는 그런 묘한 줄다리기, 또 경쟁국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압박과 유화의 병행, 그리고 평화협상 중에도 터지는 무력 충돌 같은 거요. 이런 현실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의 국제 외교 시스템이나 분쟁 해결 노력들이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좀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자료들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